택시 타고 가는 썰, 패션 썰 1편. 요즘은 의상실로 가자는 손님이 드뭅니다. 옷은 휴대폰으로 고르고 사이즈는 반품으로 맞추는 세상이라서요. 그날도 콜 위치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도착지가 동네 의상실이었습니다. 차에 탄 남자는 옷차림이 단정하지도 지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오래 입은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의상실이요. 그는 목적지를 말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은 라디오 소리만 천천히 흘렀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옷 하나 사러 가는 게 큰일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상실은 생각보다 오래돼 보였습니다. 간판색이 발에 있었고 유리창엔 계절이 멈춘 듯 진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요즘엔 잘 듣기 힘든 소리였습니다. 의상실 사장은 재봉틀 앞에 앉아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보다 옷을 먼저 본 눈빛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손님은 양복을 바로 고르지 않았습니다. 옷걸이를 한 바퀴 천천히 돌며 손끝으로 천을 만졌습니다. 이 옷은 언제 입으실 겁니까? 사장의 질문에 손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의상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봉틀 소리도 잠시 멈췄습니다. 사장은 가장 기본적인 양복을 꺼냈습니다. 유행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옷이었습니다. 이런 옷은 오래갑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옷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탈의실에서 나온 손님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보다 어깨선을 더 오래 봤습니다. 이상하지 않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칭찬도 불만도 아닌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다시 택시에 탔을 때 그는 옷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기사님, 사람이요. 옷을 고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길 모습을 고르는 거더군요.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봉투를 꼭 쥐고 내렸습니다. 뒷모습은 아까보다 조금 더 반듯해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출발하며 사이드미러로 의상실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유행은 빠르게 바뀌는데 사람은 마지막에 입을 옷만 천천히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의상실 앞 콜이 뜨면 나는 괜히 속도를 줄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한 벌 접어 들고 나오는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패션썰 수필 2편. 의상실 콜은 이상하게 비오는 날에 많이 뜹니다. 그날도 비가 애매하게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기엔 부족하고 안 쓰기엔 마음이 젖는 비였습니다. 콜 목적지는 또 다른 의상실이었습니다. 이번엔 간판에 맞춤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에 탄 여자는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버튼은 하나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든 벗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요. 의상실이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옷이요. 사람 마음 가릴 때가 있죠. 나는 괜히 룸미러를 한번 봤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상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거울이 벽 하나를 전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자기를 많이 보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사장은 줄자를 목에 걸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너무 튀지 않는데 기억에는 남는 옷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치수를 재는 동안 줄자가 그녀의 몸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치 지나온 시간까지 재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는 괜찮은데 등이 많이 굽었네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요즘 자꾸 숙이고 살았거든요. 옷은 천천히 완성됐습니다. 급하지 않은 옷은 대부분 사연이 있습니다. 며칠 뒤 피팅 날에 다시 태운 그녀는 같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이번엔 버튼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 입으니까 도망 안 가도 될 것 같네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고 도로는 젖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사람이요. 옷이 맞아떨어지면 마음도 한지수 바로 서는 것 같아요. 내릴 때 그녀는 의상실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을 거기 두고 가는 사람처럼요. 차를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맞춤 옷이라는 게 몸에 맞추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 시간을 다시 깨매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인지 의상실 콜이 뜨면 난 라디오 소리를 줄입니다.
사람 인생이 천천히 재단되는 순간은 조용한 게 어울리니까요. 패션썰 3편. 그 이후로 의상실 콜이 뜨면 나는 목적지를 2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들은 늘 사람이 헐거운 날이었거든요. 이번 손님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신쯤, 정장은 말끔했지만 넥타이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의상실이요. 수선 좀 하려고요. 수선 그 말에 언제나 시간이 따라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는 장밖만 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몇 번이나 겹쳐졌습니다. 젊은 얼굴, 중년 얼굴, 지금 얼굴. 기사님은 옷 오래 입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잘 안 버립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이 옷은 이제 좀 줄여야겠습니다. 의상실은 간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집이었죠. 사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의 어깨를 툭 눌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마음이 빠졌네요. 그 말에 손님이 웃었습니다. 요즘 자주 빠집니다. 바지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사장은 바지를 잡아당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결심이 빠진 겁니다. 그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확했거든요. 손님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옷 처음 입었을 땐 도망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사장은 실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옷은 사람을 붙잡아 주진 않습니다. 다만 버틸 모양만 만들어주죠. 수선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끝나는 일은 대개 오래 쌓인 문제입니다. 다시 택시에 탄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옷 입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입을 데가 있으면 옷은 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 제가 입을 때는 있겠네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나아갔습니다. 그의 넥타이가 없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묶을 필요 없는 날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옷을 볼 때 유행보다 수선을 먼저 봅니다. 새 옷은 사람을 바꾸고 고친 옷은 사람을 남겨두거든요. 택시 타고 가는 썰, 패션 썰, 수필 4편, 드레스 샵으로 가는 콜은 늘 낮보다 해지기 직전에 뜹니다. 사람이 가장 혼자가 되는 시간이라서요. 그날 손님은 흰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그림이 인쇄된 봉투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없었습니다. 드레스 샵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예. 결혼식은요, 왜 그렇게 옷을 많이 입혀야 할까요? 나는 앞만 보고 말했습니다. 도망 못 가게 묶어두려고요. 그녀가 짧게 웃었습니다. 드레스 샵은 유리로 된 문이 많았습니다. 안이 훤히 보이는데도 들어가면 항상 숨이 막힙니다. 거울, 조명, 흰천, 사람보다 옷이 먼저 반짝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맞으시죠? 그녀는 잠깐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의실에서 나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그 말은 언제나 너무 빨리 나옵니다. 그녀는 드레스 끝을 살짝 들고 말했습니다. 이 옷요, 입으면 되돌아갈 수 없죠.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레스는 한 방향이에요. 그 말에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피팅이 끝나고 그녀는 드레스를 다시 벗었습니다. 벗는 시간은 입는 시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택시에 다시 탄 그녀는 아까보다 말수가 없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그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으면 누가 쓴 글씨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예. 이 옷 말고 다른 옷 입고 결혼식 가면 이상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상한 결혼식보다 솔직한 이별이 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그녀는 봉투를 뒷좌석에 두고 내렸습니다. 이거 기사님이 버려주세요.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사람 마음 하나가 그 정도 무게인가 싶었습니다. 차를 다시 몰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드레스는 사람을 가장 예쁘게 만들지만 가장 늦게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옷이라고요. 그래서 드레스 샵 콜이 뜨는 날에는 나는 미터기를 천천히 올립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을 재단하고 있으니까요. 택시 타고 가는 썰, 패션 썰 5편.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은 목적지를 말할 때 항상 늦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왜 가는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콜은 짧았습니다. 정장 맞춤. 손님은 차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나는 굳이 말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은 붙잡는 말이 필요 없는 법이니까요. 그의 옷은 이미 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소매가 길고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라서요. 그는 미리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상실은 다른 집보다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검은 천은 밝은 데서 보면 너무 솔직해지니까요. 사장은 줄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상복은 사이즈보다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요. 고개 숙일 때 가장 자연스러운 각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미 연습 같았습니다. 바지를 맞추며 사장은 짧게 물었습니다. 가까운 분이십니까? 가까웠습니다. 과거 형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피팅실에서 나온 그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은 자기를 볼수록 무거워지거든요. 이 옷 입고 울어도 됩니까? 사장은 실밥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울라고 이 옷을 입는 겁니다. 말이 끝나자 가위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마치 마침표처럼요. 다시 택시에 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옷이 남고 사람이 떠나면 옷만 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검은 옷은 기억을 대신 입어줍니다. 장례식장 앞에 도착하자 그는 차문을 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사님, 이 옷 다음에 입을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원은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가 내린 뒤 뒷좌석에는 검은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단추를 컵홀더에 넣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남기고 가는 건 대부분 말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이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검은 옷을 보며 행사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검은 옷은 슬픔을 가리는 게 아니라 슬픔이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옷이니까요. 이렇게